경제학 원론 하는데 경제란 말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상황. 그걸 경제라고 해요. 여러 가지 경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란 말이 경제적 문제 해결하는 것에 할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을 경제라고 한다고 해요. 상황 자체를. 오케이?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요. 경제적 상황을 일종으로 하면은 세계라고 그런다면은 세계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돼요. 그게 이제 그 사고방식. 이 세계는 그냥 무엇으로 구성돼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된다.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돼요. 누구와 누구로 구성된다.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성됩니다. 그렇죠.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성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성된다.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성된다. 중요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성된다.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생산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만드는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소비자는 소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있는데, 자, 물어봅시다. 생산과 소비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해? 만들어야죠, 일단.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어느 것이? Each one is more important. 어느 것이 which between production and consumption, which is more important? 소비가 중요해요, 생산이 중요해요. 소비요. 왜요? 소비가 중요하다. 생산보다 중요해. 왜 소비가 생산보다 중요하냐?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생산할 수 없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니까 돈을 나눠주잖아요. 쓰라고, 소비하라고. 그러니까 소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이거 그러면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말하면 될까? 중요한 관계. 생산하고 소비는 어떤 관계가 있냐? 관계요. 무슨 관계는 있죠. 생산하고 소비가 생산이나 소비가 제일 중요한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두 사이 관계가 있어. 관계. 소비는 무엇이고 생산은 무엇이다. 소비는 무엇이다. 왜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 네. 소비는 와이프고 생산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와이프가 돈을 씁니다. 이것은 와이프고 이것은 허스밴드의 네. 진짜 창의적인 생각이네. 창의적인 생각. 남편은 돈을 벌어오면 소득을 창출하고 네. 와이프는 가게에 소비합니다.
나 처음 들어봤는데 그 아주 미니멀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남편은 그 회사에 가죠. 네. 회사에 가서 돈을 벌어오고 마누라는 집에서 가게에서 소비를 하고 그러죠? 네. 나는 이 생각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부부관계도 비교할 수 있다는 말이죠. 부부도 경제생활을 관점에서 보면은 와이프만 필요한 게 아니죠. 소비만. 그러죠? 네.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허스밴드는 일심동체가 아니에요. 합쳐서 하나의 동체잖아요.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질문하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강의는 이미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강의가 아니라 내 생각은 강의를 통해서 창의적인 발상이 강의라는 건 뭐예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동시에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강의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고정된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강의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소비는 목적이다. 생산은 뭐예요? 목적의 반대말은 뭘까요? 상대적인 거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과정. 수단. 목적, 수단. 오케이? 그렇죠. 네. 목적이고 수단, 목적하고 수단은 둘 다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는 목적이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경제활동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다? 경제활동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다? 목표. 최종 목적, 경제활동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다? 소비다. 그렇죠, 소비죠. 소비다. 소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생산을 해야 된다. 생산을 해야 되죠. 그리고, 생산한 거 이상으로 소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걸 뭐라 하냐면 제약 조건이라고 해요. 제약 조건. 제약 조건이라고 해요. 제약 조건. 이것을 목적 함수라고 해요. 경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보면은 제약 조건 하에서 목적 함수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제약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소비를 극대화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소비는 제약 조건 하에서 극대화하는데 우리 경제에서 뭐 할 때는 코스트하고 베니핏을 따지죠. 경제에서 코스트 베니핏 따지잖아요. 소비는 코스트와 베니핏이에요. 소비는 베니핏입니다. 베니핏이죠. 생산은 코스트죠. 그러니까 소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소비하기 위해서는 생산해야 된다.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산 없는 소비는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생산 없는 소비는 없다. 그래서 생산의 제약 조건 하에서 소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이 소비하고 생산이 있는데 소비가 더 많아. 그럼 이거 어떤 상태예요?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해요. 파산하죠. 파산이 아니죠. 무조건 파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도 합리적인 경제 행위이 있을 수 있어요. 빚이 많아지죠. 그렇죠. 부채가 발생합니다.
그럼 부채가 발생하는 것은 합리적일까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합리적이 아니죠. 합리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경제가 제1기하고 제2기로 구성되면은 제1기에는 소비가 생산보다 많아. 제2기에는 생산이 소비보다 많아. 그러면 이때 소비가 더 많을 때는 부채를 지는 거고, 생산이 많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생산이 소비보다 많을 때는 이건 뭐가 발생한 거예요? 많이 생산했는데 덜 썼어. 그만큼 못 썼어. 재고가 남아요. 저축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지금 누구 입장에서 보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제든지 가게를 생각해봐. 부부, 가게. 생산은 소득이잖아요. 여기 소득이 발생한다. 소득보다 소비를 많이 적게 하면 저축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1기하고 2기로서는 여기는 부채가 발생하면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제2기에 저축이 발생한 거기를 갚을 수 있으면은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꼭 특정한 시기에 소비가 생산보다 많다고 해서 소비가 생산보다 많다고 해서 나쁜 건 나쁜 아니에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이라고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국가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경제에서 어떤 나라가 한국이 생산보다 소비를 계속 많이 해버렸어. 생산보다 소비가 많아서 한국 경제에서. 그러면 이게 뭘로 나타날까요? 어떤 나라가 자기가 생산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해버려. 지출을 많이 해버려. 그럼 뭘로, 우리 증상이 뭘로 나타날까요? 어떤 나라가 계속 그 나라가 생산한 것보다 그 나라 국민들 전체적으로 소비를 더 많이 해버려요. 그러면 그 나라 무역수지 적자. 그렇죠. 이것은 무역수지 적자로 나타납니다. 무역수지 적자로 나타납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좋아요, 안 좋아요?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무역수지 적자가 되면은 자기가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니까 소비 쪽만 있으면 좋죠. 무엇을 지는 거예요? 빚을 져요. 빚을 지죠. 그러니까 빚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갚을 능력이 있으면은 이걸 통해서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빚을 못 갚으면은 아까 파산. 우리 파산하는데 우리나라가 빚을 못 갚고 파산했죠. 파산한 적이 있죠. 예. IMF. 그래서 IMF 경제 위기는 이게 소비가 생산보다 계속 많아가지고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파산한 거죠. 그것이 경제 위기로 발생한 거죠. 기업은 뭐가 난다? 기업은 파산한다 안 하고 뭐가 난다 그래요? 부도난다. 가게는 파산한다 그래요. 부도가 난다 그래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경제를 소비와 생산으로 볼 수 있으면 좋고, 소비와 생산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다? 목적과 수단의 관계다. 그럼 어느 것이 더 궁극적으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목적이 중요해, 수단이 중요해? 목적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경제활동 목적은 잘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잘 사는 것은 뭘로 측정해요?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잘 사느냐는 것을 뭘로 측정해요? 경제활동은 잘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경제활동은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해요. 잘 사는 것을 측정을 해야 될까요? 측정하는 지표가 뭐 있어요? 뭘로 지금 지표가 뭐예요? 잘 사는 것을 측정하는 지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느냐?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사냐? 못 사느냐? 옛날보다 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과거에 비해서 더 잘 사느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잘 사느냐? 뭘로 측정해요?
가장 대표적인 지표. 뭐지? 몇 달러? 지금은 자 그러면 아니 어떤 가게를 생각해봐. 국가를 생각하면 힘드니까 그 나라가 그 가게가 그래서 그 집이 잘 사냐 옆집이 잘 사냐 못 사냐 모를 수 있죠. 재산이 얼만큼 있나? 소득이 얼만큼 있냐? 재산이 얼마나 있냐 또는 소득이 얼마만큼.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어느 것으로 고르냐? 소득. 재산? 소득? 잘 사냐? 잘 사느냐는 잘 사는 것하고 부자인 것하고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네네. 부자인가는 뭐로 측정해? 재산으로 측정. 잘 사느냐는 소득. 소득으로 측정. 그럼 재산과 소득의 차이는 뭘까요? 재산하고 소득의 차이는? 스톱 플러. 그렇죠. 재산은 특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시간적 단위가 다르죠. 이것은 시점에서 측정하다. 특정 시점에서. 소득은 연봉이 얼마냐, 월급이 얼마냐, 시급이 얼마냐 이렇게 측정하잖아요. 이것은 시점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고 기간으로 측정한다. 기간으로. 월급 또는 시급, 연봉. 이렇게 월, 시, 연 이런 것은 재산이 아니죠. 네. 이것은 뭐냐면은 플로우라고 해요. 플로우. 이것은 스탁이라고 해요. 이것은 플로우를 우리 말로 하면 유량이라고 해요. 흐르는 거. 움직이는 거죠.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건 저량이라고 해요. 저수지에 물이 얼마나 고여있느냐. 저량하고 유량을 구별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소득은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유량이죠. 그럼 잘 사느냐는 유량으로 측정하는 게 맞냐, 아니면 플로우로 측정하는 게 맞냐? 유량으로 측정하는 거죠. 이걸로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팔아서 쓰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여기 연관은 있어요. 네네. 연관은 있지만 이걸로 측정해요. 그래서 우리 가게가 잘 사느냐는 소득으로 측정하죠. 국가도 소득으로 측정해요. 국가 소득을 뭐라 그러죠? 국가 소득이요? 국가의 소득을 우리 가게의 소득은 알 수 있죠. 근데 국가의 소득은 얼마로? 뭐라고? 국가의 소득. 소득? 세금? 세금? 세금하고 다르죠. 세금은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일부를 띄어서 내는 것이 세금이고, 그러니까 무엇이 소득이 있어야 세금이 발생하는 거죠. 국가 전체적으로요? 네. 국가 전체의 소득이 얼마냐.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가계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가계가,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GNP? 그렇죠. GNP란 말이에요. 그래서 GNP란 말을 내가 끌어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GNP라는 것이 GNP.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G하고 M하고 P 중에서 국가하고 관련된 것은 이건 가게가 아니고 기업이 아니고 국가 이야기다. 하는 것에 관련된 것은 GNP 중에서 뭐예요? G, government. G가 가버먼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G는 가버먼트가 아니다. 왜냐하면 가버먼트는 국가가 아니고 정부예요. 정부와 국가는 달라요. 국가 경제에서 정부라는 것은 국가하고 다르다. 정부는 있고 정부하고 국가는 경제에서 국가는 뭘로 구성되냐면은 정부 플러스 뭘로 구성되냐. 자, 정부는 국가의 일부죠. 그러면 정부가 국가에 속하면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아닌 게 뭐 있어? 정부, 기업, 가게. 그렇죠. 기업하고 가게. 그래서 정부하고 국가의
G를 측정한 국가에서 얼마나 발생할 때는 정부를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G는 가버먼트 같은 G지만 가버먼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국가와 관련된 것은 뭐겠어요? GNP죠. 세계 중에서. G는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내셔널. 그렇죠. 내셔널이죠. 그래서 국가는 내셔널이에요. 그럼 국가와 국가 간에는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국가는 내셔널이고 국가와 국가 간에는 인터내셔널이죠. 인터내셔널이 국가와 국가 간에는 그래서 국제란 말이죠. 응? 국가와 국가 간에를 국제라고 해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내셔널이라는 거예요. 내셔널이.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N은 내셔널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내셔널은 정부가 아니고 정부 기업 가게를 다 합친 거죠. 오케이? 네. 그러면 P는 뭘까요? P. GNP, 아까 GNP는 이야기했잖아요. P가 뭐냐고. P. 얼마만큼 잘 사는 것이냐를 측정하는 지표 GNP를 들었잖아요. 그럼 P는 잘 사는 것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P가 무엇의 약자냐? 뭐하고 관계된 거냐? 그 나라가 얼마만큼 잘 사느냐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생산. 프로덕트. 그렇죠. 프로덕트. 이것은 프로덕션하고 생산, 프로덕트, 생산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만큼 잘 썼냐는 생산이에요, 소비예요. 소비죠. 소비를 측정해야죠. 얼마만큼 잘 소비를 하느냐를. 근데 그 소비는 무엇에 의해서 제약되니까? 생산에 의해서 제약되니까 생산만큼 소비한다고 생각하면은 물론 생산을 이상으로 소비할 수 있고 생산 이하로 소비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은 생산하고 소비는 이꼴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로 측정하지 않고 생산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소비하느냐로 측정하자고 얼마만큼 생산하느냐로 왜? 생산하는 만큼 소비한다. 장기적으로 생산과 소비는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소비로 측정하지 않고 생산으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GDP가 된다. GNP가 된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근데 GNP로 지금 측정을 안 해요. GDP. 그렇죠. GDP로 요즘 측정해. GNP 옛날에는 GNP는 지금은 GDP란 말을 씁니다. GNP하고 GDP는 여기서 P는 똑같은 P겠죠. 프로덕트 생산이죠. 근데 G는 여기 놔두고 N하고 P 뒤의 차이는 뭐냐? N하고 P의 차이가 뭐냐? GNP하고 GDP 할 때 들어봤죠? GDP. 그러니까 GNP하고 GDP의 차이는 뭐냐고. 뭐가 GNP하고 GDP예요? 생산이 아니고 소비일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소비예요? D는 소비고 여기는 생산이고 그것도 아주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생각 안 해봤죠. 아주 창의적인 생각. 그러니까 학생이 틀릴수록 교수는 어떻게 보면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생산과 소비가 한 게 아니고 D라는 것은 도메스틱이라는 뜻이에요. 비행기를 타면은 국제선을 뭐라 그래? 인터내셔널. 국내선을 도메스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GDP하고 GNP가 있는데 옛날에는 GNP를 썼어요. 근데 GDP로 바뀌었어요. 이 N이라는 것은 사람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생산했냐, 미국 사람이 생산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GDP는 뭐예요? 장소에 한국에서 생산했냐, 미국에서 생산했냐. 그러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생산할 수 있잖아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생산해. 또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다국적 기업 있잖아요. 해외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해외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공장이 있으면은 한국 사람이 가서 생산한 거죠. 어디서? 해외에 가서. 그러면은 고용은 누가 하겠어요? 누가 고용되겠어요?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이 고용되죠. 생산은 우리가 해도 이익은 들어오지만 고용은 거기서 일해요. 그러면 지금은 해외 생산한 것이 누가 생산하냐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미국 사람이 한국에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했어. 그럼 고용은 누구를 쓴 거예요, 주로? 우리나라 한국 사람 사람. 썼잖아. 그럼 한국 사람한테 혜택이 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GNP보다는 GDP를 더 중요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베트남에 가서 생산하게 되면은 그것은 한국의 어떻게 보면은 GDP에는 안 들어가죠. GNP는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만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공장을 지었어. 자동차를 생산했어. 그럴 때 그것은 미국 사람 회사야. 그렇지만 한국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한국의 물을 쓰고 한국의 전기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한국의 생산이라고 카운트가 된다. 그러니까 서로 국가와 국가 간에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만 생산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에서 생산하고 구별할 필요도 없잖아요. 네.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생산하니까 구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장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GDP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네.